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980년 5.18 광주 사태 때 신군부가 시위대를 대량 살상하기 위해서 헬기 사격을 계획했고, 실제로 전일 빌딩에 그 흔적이 있다는 주장 등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조사하라고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18 기념식에서도 새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에 노력하고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처럼 예단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까 거기에 맞추는 조사가 되어 가지고 사실을 왜곡한다든지 조작하면 이 큰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만약 헬리콥터가 시민들을 향해서 기총소사를 했다면은 맞아서 죽든지 다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 조종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격을 명령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다 밝혀내야 이게 사실로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새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5.18 광주 사건은, 광주 민주화 운동은 지금까지 5.18 항쟁, 5.18 광주 사태, 5.18 민주화 운동, 저는 편의상 5.18 광주 사태라고 부릅니다. 그게 중립적인 표현이고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적 조사가 5번 있었습니다. 광주 사태 직후에 계엄사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1985년에 국방부에서 재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1988년에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광주 사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국방부와 검찰이 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에서 97년 사이에 이른바 역사재판을 해가지고 5.18 특별법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정에서 또 한 번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5번 했습니다. 이 5번 할 때 계속 헬기 사격 문제가 나왔지만은 한 번도 헬기 사격이 사실로서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이 5번의 국가적 조사는 처음에는 물론 전두환 정권 시절에 했으니까 시민들한테 불리한 결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김영삼 정부 때 이루어진 조사는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구속시키는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결과까지 일어났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가혹할 정도로 계엄군과 이 정권에 가혹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좀 불리하게 생각할 정도의 수사를 했으니까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은폐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적 조사에서 없었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37년이 지났는데 이런 새로운 이제 주장이 나왔다 이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주장인데 그 주장은 이런 겁니다. 광주 전일 빌딩에 총탄 흔적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서 그 총탄 흔적입니다. 총탄 흔적을 조사했더니 이런 감정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전일 빌딩 건물 외벽에서 구경, 지름이죠. 입지름 5.56mm 또는 0.3인치 탄환에 의한 탄흔으로 유력한 흔적 35개를 확인함. 전일 빌딩 10층에 위치한 전일방송 내부의 기둥, 청전, 텍스, 바닥 등지에서 최소 150개의 탄원을 식별하며 발사 위치는
호버링 상태, 헬리콥터가 공중에 정지해 있는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되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추정됨. 가능성이 유력하게 추정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이 유력하게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추정입니다. 추정. 자, 이 탄흔을 가지고 기종소사가 있었다. 근데 탄흔에 무슨 그 탄환이 꼽혀 있는 것도 아니고 흔적이 5.56mm, 0.3인치니까 이것은 헬기에서 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죠. 추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로 갈 수 있는지.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재조사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법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는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 하는 내용을 적은 것을 그대로 판매할 수는 없다. 판매 금지 결정으로 내려버렸습니다. 이 판사는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고 국가적 조사를 통해서 5번의 조사를 통해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헬기 사격은 없었다라고 사실적 주장하는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회고록 배포 판매 금지라는 가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건을 수사를 할 때 살인사건 같은 게 뭐 전형적인 예입니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무슨 시신감정서라든지 뭐 탄흔감정서 이것은 진실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수많은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형사나 검사가 하는 거예요. 형사나 검사가 그런 감정서도 참고하고 부민의 진술서도 참고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진상은 이거라고 판단을 내린 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내용 자체도 결론이 헬기에서 발사되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추정됨. 가능성도 추정이고 유력하게 추정된다는 것도 추정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사실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헬기 기총소사를 당해서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밝히기 쉽습니다. 군작전 아닙니까? 군작전은 헬기가 이륙해서 작전을 할 때 조종사가 멋대로 갑니까? 지휘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휘관이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이 법안 감정서는 잘못 판단한 거다. 이런 판정을 받을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진상을 아주 단편적인 추정 그거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사실상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국방부에 특별한 지시를 내리니까 이 국방부가 참 머리가 아프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걸 만들어낼 수도 없고 사실대로 보고하자니 대통령이나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반대되는 게 되니까 일단 무시하고 이왕 조사는 이번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사실대로 해야 되고 사실대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원래 이 국가기관은 거짓말을 하기가 힘듭니다. 가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기가 개인보다는 힘들다는 거죠. 이 국가기관 중에 거짓말을 하기가 가장 힘든 조직이 있다면 그건 군대입니다. 군대에서의 허위 보고는 그것은 생명과
연관되므로 허위 보고를 해가지고 어느 부대가 뭐 전멸할 수도 있고 하니까 허위 보고하면은 그 사안이 중대할 때는 사형입니다. 사형. 초병이 더구나 보초가 적군이 접근하는 하는 것에 대해서 허위 보고를 하면은 사형입니다. 사형. 실제로 사형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68년에 울진 삼척에서 북한군이 상륙할 때 허위 보고를 한 초병이 사형됐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지시하든 누가 지시하든 군인은 사실대로 진실을 국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허위 보고하면은 큰일 납니다. 정권이 바뀐 다음에 큰일 난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1995년 국방부 및 검찰이 합동조사한 거에 조사한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 보고서를 소개하느냐 하면 1995년에 국방부와 검찰이 합동조사한 광주 사태 보고서는 가장 사실에 충실합니다. 그 뒤에 재판도 여기에서 내린 결론을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충실한 국가적 조사였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와 검찰이 합동을 했습니다. 헬기 기총 소사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95년입니다. 김영삼 정부입니다. 광주에서 무장 헬기의 공중사격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야기되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었고 조비오 신부, 이광영 승려, 아놀드 피터슨 목사 등이 헬기 기총 소사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육군 항공단 근무 관계자들은 헬기 기총 사격은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격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 자료상으로는 5월 21일 이군사령부가 전교사의 전투교육사령부입니다. 전교사의 수송용 헬기인 UH-1H 열대 무장 헬기 AH-1J 코브라 4대를 넉 대를 지원하고 사태 기간 중 헬기가 총 48시간 동안 무력 시위를 했다는 기재 외에 실제 공중사격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 먼저 목격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위 이광영은 5월 21일 오후 2시경 헬기 사격으로 15살에서 16살로 보이는 여학생이 어깨 부위를 피격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적십자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진술을 했다. 적십자 병원의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헬기 사격 피해자가 병원에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조비오 신부가 5월 27일 헬기 사격의 피해자라고 지목한 홍라는 검찰 조사에서 건물 옥상에 있던 계엄군의 소총 사격에 의해 다쳤다고 진술했다. 정낙평은 5월 21일 오후 2시경 광주경찰서 상공에서 기종 미상의 헬기가 기관총 사격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북은 진주다방의 종업원이 옥상에서 헬기가 쏜 기관총을 맞고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진주다방 종업원인 심동선 남자 30살에 대한 금시조서에 의하면 사인이 M16 소총에 의한 관통총상이고 당시 빌딩 옥상에 있던 공수부대원의 사격에 의한 피격이라는 취지의 증언도 있다. 아놀드 피터슨 목사는 헬기가 선회하고 상공에서 총소리가 들려 헬기에서 기총사격을 한 것으로 믿고 있으나 헬기 사격 자체를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가 사격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검찰에 제출한 사진상의 헬기 하단 불빛은 기관총 사격 시 발생되는 섬광이 아니라 헬기에 부착된 충돌 방지 등 불빛임이 확인되었다. 그 밖의 목격자들도 막연하게 헬기에서 사격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 뿐 달리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 시내 적십자병원, 기독병원, 전남대학병원의 각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들의 진술을 검토해 보아도 그 당시 각 병원에서 헬기 총격에 의한 피해자가 왔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광주 시위 관련 사망자 165명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사체 검시 기록에서도 특별히
헬기 기총 사격에 의한 사망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AH-1J 헬기의 장착 무기인 토우 미사일, 2.75인치 로켓, 20mm 발칸포, 분당 750발 발사, 500MD 헬기의 장착 무기인 2.75인치 로켓, 7.62mm 6열 기관총, 분당 2000발에서 4000발 발사에 의한 표적 사격의 경우 나타나는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뚜렷한 피탄 흔적, 파편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교사 교훈집의 유류 및 탄약의 높은 소모율이라는 기재는 교훈집 작성 시 헬기 사용의 일반적 교리상의 문제를 육군 항공 운용 교범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적시해 놓은 것이다. 실제 다른 사례에 비해 광주 지역에서 유류나 탄약을 많이 소모했다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헬기 장착 무기에 의한 사격으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었다. 이 조사에서 군이 띄운 헬기에 대한 시위대의 사격은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5월 21일 오후 2시 45분경 24단 61항공단 소속 정찰용 헬기가 전남 도청 상공에서 시위대의 대공사격으로 하늘을 향해서 쐈다는 뜻이죠. 대공사격으로 6발을 맞았다. 오후 3시 30분경 광주 통합병원 상공에서 선무 방송을 하던 같은 기종의 61항공단 소속 방송용 헬기도 6발의 총격을 받았다. 따라서 이 조사는, 대통령이 지시한 조사는 이방지사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 군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야 되고, 국방부의 이 지시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청와대에서 일체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섭을 하면은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간섭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후환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만은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서 사실을 왜곡한다든지 최악의 경우에 조작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은 이것은 우리 군의 명예에 심대한 손상을 끼치고 결국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권위에도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군의 조사를 냉철하게 지켜보면서 외부의 간섭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